서울의 낡은 동네.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2층 주택. 한밤중. 민재는 문을 잠그려다 옆집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멈칫했다. 또 저 녀석이야.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민재. 28세.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그는 이 낡은 동네에서 2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늘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며 규칙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지만 옆집에 사는 도연 때문에 매일이 전쟁이었다. 도연. 32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 그는 민재와 달리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소음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서로를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날 밤. 민재는 도연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전화 소리에 짜증이 치밀었다. 한밤중에 뭐야? 이게.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또 뭐야? 민재 씨.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쏘아붙이려던 말을 멈췄다. 도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이 보였다. 뭐? 무슨 일인데요? 민재는 어색하게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늘 환자를 잃었어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깐깐하고 냉정해 보이던 도연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도연을 안으로 초대했다.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민재의 작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처음으로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도연은 병원에서의 힘든 하루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환자의 죽음, 끝없는 책임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외로움. 민재는 그저 듣기만 했다. 그의 심장은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점점 더 흔들렸다. 민재 씨는 외롭지 않나요? 도연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요. 자유롭고 싶었지만 사실 혼자인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처음으로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도연을 미워했던 이유가 단순히 소음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건 어쩌면 도연에게 끌리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도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문이 열리고 도연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뭐야?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싸우러 온 거야?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강렬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도연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를 향한 떨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도연과의 만남이 점점 더 잦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도연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리고 도연은 민재의 자유로운 삶을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둘 다 그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다. 한편,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그는 늘 자신을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도연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이래? 그는 혼잣말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도연은 분명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진지한 눈빛, 환자를 대하는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따뜻한 미소.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도연이 병원 동료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들이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진짜 피곤하네요. 민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 도연 씨가 결혼을 한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연은 놀란 듯 민재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자꾸 압박해서.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이 결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자신이 도연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작은 동네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민재는 도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냥. 같이 밥이나 먹죠. 제가 요리할게요. 민재는 최대한 가볍게 말했다. 도연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민재의 작은 주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연은 민재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민재 씨. 숨은 요리사였어요.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도연 씨한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냥 도연 씨가 좋아서요. 민재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재는 자신의 말이 너무 나갔다고 후회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민재는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민재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재가 좋아하는 빵이 들려 있었다. 어제 내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 못했어요. 사실 나도 민재 씨를 좋아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볼까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무너졌다. 민재와 도연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민재는 도연의 병원 생활에 대해, 도연은 민재의 창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두 남자의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민재는 도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는 도연의 가족, 특히 그의 부모님이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연은 그 문제를 피하려 했지만 민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민재는 도연에게 물었다. 도연 씨, 우리 관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민재 씨.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 말은 민재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도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세상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던 중 도연의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도연이 수술을 집도한 환자가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위독해진 것이다. 도연은 밤낮 없이 병원에 머물며 환자를 돌봤다. 민재는 도연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도연을 위해 음식을 싸서 병원으로 찾아갔다. 병원 복도에서 민재는 도연의 동료인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도연과 가까운 친구로 그의 성격과 삶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수진은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도연이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민재 씨 덕분인가요? 민재는 당황했지만 수진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도연이 민재 씨 얘기를 자주 해요. 당신이 그를 많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 그들의 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 도연 씨가 저랑 가까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은 사랑이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중요한가요? 도연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민재는 도연과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도연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재 씨. 당신이 와줘서 정말 힘이 됐어요. 민재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내가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의 부모님이 그의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연의 부모님은 점점 더 강하게 결혼을 압박했다. 그들은 도연에게 적당한 결혼 상대를 소개하며 이제 나이도 있으니 가정을 꾸려야 한다 고 반복해서 말했다. 도연은 그 압박을 피해 민재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민재는 도연의 고민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다가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도연이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민재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 씨, 만약에 당신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도연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깨달았다. 민재는 자신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연과 함께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도연의 어머니를 만났다. 도연의 어머니는 민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도연이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친구라도 생긴 건가요? 라고 물었다. 민재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도연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의심을 읽었다. 그는 그 순간 도연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가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민재는 도연의 망설임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 그냥 솔직해져요. 숨기는 건 우리 둘 다 힘들게 할 뿐이에요. 도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도연을 안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함께 이겨낼 힘을 다졌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도연을 집으로 불러 결혼 상대와의 정식 만남을 주선했다. 도연은 그 만남을 거절하려 했지만 부모님의 강한 압박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연에게 물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날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재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도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도연이 결혼 상대와 만난다는 소식은 민재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도연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도 나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은 민재의 차가운 말투에 당황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민재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도연 씨, 그냥 우리 둘 다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캔버스 위에는 도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도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편, 도연은 결혼 상대와의 만남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상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민재에게 가 있었다. 만남이 끝난 후 도연은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도연의 부모님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도연은 민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민재 씨,
나예요. 제발 문 열어줘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민재 씨. 나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그랬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민재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민재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도연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연의 부모님이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도연은 민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재는 도연을 위로하며 말했다. 도연 씨,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도연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도연이 민재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민재는 도연을 위해 자신의 작업실을 정리해 작은 공간을 만들었고 도연은 민재의 일상에 점점 더 녹아들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밤에는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도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연에게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병원 동료들에게도 그의 상황을 알렸다. 도연은 병원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동료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수군거렸고 일부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도연에게 물었다. 도연 씨, 병원에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도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도연을 안으며 말했다. 도연 씨, 그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이해 못해요. 병원에서 내 위치, 내 경력,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민재는 도연의 고민을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도울게요. 우리 같이 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도연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 시작이라. 며칠 후 민재는 도연에게 제안했다. 도연 씨, 우리 다른 도시로 가는 건 어때요? 부산이나 제주, 아니면 해외라도.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재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좋아요. 민재 씨. 당신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부산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프리랜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도연은 부산의 병원에서 새 기회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도연의 부모님이 그들의 이사 소식을 듣고 도연을 다시 설득하려 찾아왔다. 도연의 아버지는 민재를 만나며 말했다. 너희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연은 우리 아들이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민재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도연을 위해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연 씨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킬 거예요. 도연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 만남은 도연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당신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민재는 도연을 안으며 말했다. 도연 씨,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민재와 도연은 결국 부산으로 이사했다. 부산의 바닷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일을 계속했고, 도연은 부산의 한 중소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새 출발을 했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상처와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갔다. 부산의 바다는 두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재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여기선 우리 그냥 평범한 커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민재 씨,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도연은 여전히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는 가끔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늘 어색하게 끝났다. 민재는 도연이 가족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병원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 환자가 실려왔고, 도연은 밤새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도연은 극도의 피로로 쓰러지고 말았다. 민재는 병원으로 달려가 도연을 간호했다. 그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한테 당신이 제일 소중해요. 도연은 민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매일 깨달아요. 그 사건 이후 도연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민재를 바닷가로 데려가 말했다. 민재 씨, 우리 평생 함께 할까요? 민재는 놀라며 물었다. 그게 프로포즈예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아요. 민재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도연을 끌어안았다. 좋아요. 도연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으며 새로운 약속을 다졌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작은 시련이 남아 있었다. 도연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찾아와 도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도연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도연의 어머니가 부산에 도착한 날, 민재와 도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도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민재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도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민재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도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도연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도연의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도 우리 도연을 잘 부탁해.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시간이 흘러 민재와 도연은 부산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갔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일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었고, 도연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헌신하며 새로운 명성을 쌓았다. 그들은 가끔 서울로 돌아가 도연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였다. 어느 가을 저녁, 민재와 도연은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가 이렇게 함께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민재 씨,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민재와 도연은 서로를 통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산의 바닷가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